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저희 어제 저리톡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 후기부터 라이브 후기부터 네. 좀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어제 혹시 라이브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드디어 우리 고정 패널인 임자훈 변호사의 포텐이 터졌다. 아, 저는 그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어요.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반올림 때문에 사실 같이 일도 많이 했거든요, 임자훈 변호사랑. 그래서 저랑도 안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그 진중하시고 이 반올림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와 그 특유의 웃음 포인트와 굉장히 본인은 또 잘 안 웃으셔. 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웃겨. 조선일보가 저리톡을 까면서 내 사진만 안 넣었다고. 내 왜 사진에 안 넣어주냐. 네, 거기에 분노하셔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저리톡 라이브 간 거였는데 어제가 분위기는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 방송 준비하면서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 재미있는 와중에 나만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어제 역시나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전달하지 않았나 싶고, 제작진도 끝나고 나와서 사실 KBS 자사 비판이기 때문에 제작진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끝나고 나오니까 제작진이 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만 가면 이봉우 팀장님이 더 말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정희 PD님이 이제 혼자 내고 있는 소문인 것 같은데. 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잘해요. 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준비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주제를 이번처럼 뭔가 민원연이 원래 애초에 모니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걸로 준비해달라고 할 경우에 사실 그거는 개인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출연자들을 외부 출연, 저도 마찬가지고 출연은 전적으로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만 해야지 우리 정책이 우리는 방송 패널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활동가이고 민원연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방송에 나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업이 아니잖아요. 네,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튼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총선 모니터 관련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 코로나19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 주제 안에서도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제 그 주제는 KBS에게는 필요한 주제였을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길게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총선 보도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제작진들도 이거 보니까 총선 보도가 좀 나쁜 게 더 많이 나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총선 보도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총선 보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뒤섞여가지고 뒤섞여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오늘 저희가 마침 드릴 말씀이 또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얘긴데요. 네. 자, 해봅시다. 오늘 그 어제 했던 기고스를 제가 이제 초안을 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신문 방송 종편 세 팀이 이제 기고스의 내용을 주는데 셋 다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아주 절박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셋 다 신기하게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자꾸 선거보도 얘기하려니까 기고스는 지금 선거보도 감시연대의 그 이제 활동인데 왜 코로나를 했나 하고 저도 직접 다시 한번 방송과 신문을 잠깐 봤어요. 선거보도가 진짜 문제 있는 게 없어서 이게 왔나 보니까 진짜 선거보도가 없더라고요. 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묻혀가지고. 예, 그래서 선거보도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선거보도를 하면서 코로나를 자꾸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제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에 출연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제는 아니고 2월 24일 24일이네요. 예. 이번 총선은 제1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라고 넓게 갈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프레임이 좀 먹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뭐 우리 활동가는 이거는 선거 컨설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 패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뭐 어느 정당이 다 있어요. 패널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자기 색깔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아유 이렇게 하면 선거에 불리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선거에 유리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여서 그것을 선거 컨설팅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비정상적인 선거 컨설팅을 막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선수로 뛰는 단순히 어떤 정치평론가로서 하는 전문가로서 하는 코멘트가 아니고 완전히 그 당에 몸을 푹 담근 수준으로 하는 컨설팅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회 말에서 제가 어떤 것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이 나빴냐 감정이 상했냐라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진짜 생활에 지금 실제로 건강의 위협도 받지만은 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이미 일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 어디 모임 같은 거 지금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향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러니까 이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몰아가서 하는 공격이 먹힐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떤 윤리적 감정, 우리의 그 정서적 감정에 너무 나쁘다. 진짜 뭐라 그럴까 비열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그런 컨설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염병을 선거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코로나19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이 먹힐 것이다라는 말을 만약에 하고 싶었다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쵸. 정부의 방역 대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허술했고 무엇을 빼먹었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싹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이러한 야당의 프레임에 이렇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힐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사태를 감염병 사태를 선거에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혼자서 저는 항상 내로남불을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선거 국면이었어요. 4.16이. 그래서 60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진짜 그때 당시에도 선거구도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모든 이슈가 세월호로 막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세월호는 박근혜에게 악재가 될 수 있으므로 세월호를 가지고 박근혜를 공격하자.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은 공격하자.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잃은 사람들, 잃은 아이들을 고민하고 그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감정을 이용해서 표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냥 정부가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느냐, 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판한 것이지.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선거에 연결시켜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4년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박근혜 심판론이 먹힐 것이다. 이런 보도 본 적 있을까요, 우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보도 안 했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말을 썼는데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 소양에서 방송 심의 규정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품위유지 조항 중에 뭐 여러 가지 조항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국민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에 현격하게 위반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발언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 TV조선의 신동욱 앵커도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은 연일 섣부른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재앙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 눈치를 살피고 총선 계산에 정신이 쏠렸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재난 통제 능력까지 상실하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논평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언제 나온 거냐면은 날짜가 안 써 있네. 여기 있다. 2월 24일 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겁주면서 그러니까 정부는 대응 잘못해서 총선에 총선 생각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총선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악의적으로 표를 깎아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총선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 나 이 말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가 국가적 재앙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어요. 일단 이런 주장들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우리 모두 공이 인정한 게 잘 잡고 있다. 우린 대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발생하기 전에는 한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잖아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혹세무민에서 막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감추고 자기 표를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막 낙관론을 펼쳤다. 그렇게 보이잖아. 이 사람의 이 말은.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게요. 저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보면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폭증하길 마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중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이게 지금도 합니다. 이거 지금도 수준이 아니고 어제 신문은 진짜 쫙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지금도 하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 입국 금지 또 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미래통합당도 그러고 조선일보도 그러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왜 대구에는 그럼 봉쇄하라고 대구도 왜 봉쇄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 말은 절대 못하죠.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왜 중국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알지만 표를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언론들이 더 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야? 대통령이에요? 언론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올린 거는 그 신문인데요. 신문은 사실 딱히 어제자 어떤 신문 때문에 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네, 뭐냐면은 최근에 신문 보도가 대부분 선거 관련 보도가 부족하고 코로나19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코로나19 관련 보도여도 각 신문들이 내놓는 프레임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마스크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밑에 마스크 파는 이런 얘기, 마스크 파는 건 아니죠.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보도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을 때 세월호 보도가 굉장히 다 많이 했지만 어떤 전국이 펼쳐지면은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도배를 하긴 해.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조중동 등 이 보수 매체들은 주로 중국을 완전히 입국 금지시켜라. 이걸 빨리 해라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뭐 많은 정부의 문제들을 지적하지만 저는 정부가 비판받을 거는 빨리빨리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 정말 우리가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마스크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도 매우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판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마스크를 수급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그런 어떤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분명히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중국 입국자들을 전부 다 차단하라.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문재인을 공격하는 걸로 그 프레임들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제 기고스에서 얘기한 거는 이미 많은 우리나라의 방역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가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내용들이 조선일보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보도를 자기가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보도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중국 입국 금지를 그걸 안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기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동안 나왔던 방역 전문가들 제가 좀 모아볼게요. 김호란 한국역학회 편집위원장. 이분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입국 금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미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계속 문만 지키겠다? 그건 조금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라고 했어요. 네.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 너무 화제가 됐었죠. 이거 되게 사실 웃긴 네, 왜냐하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오셨는데요.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아주 전문가거든요. 아주 손꼽을 수 있는. 그리고 오죽하면 최보식 씨가 만났겠습니까? 조선일보에. 네, 아주 계속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인터뷰를 몰아갔는데 의도 질문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이종구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설령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도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입국 금지는 과잉 대응이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일에는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왕준 면지병원 이사장. 이분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최고의 그 책임자를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 역시 뭐라고 했냐면 현 시점에서 입국 금지나 대구 봉쇄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선 더 많아요. 네. 이 입국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그렇죠. 말이. 근데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로 그렇게 계속 우기냐고. 언론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신문들을 보다가 요게 눈에 보여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언론 보도일까? 이거는 그냥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핑계를 삼아서 계속 이 이슈를 밀고 나가는 거지 정말 코로나19에서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어제 일면을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격리 수용 약자 파고든 코로나 집단 감염 내몰린다. 그리고 환자 위에 맨 앞에 나섰지만 보호 장비도 못 받는 의료진.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속속. 정부 요양정신병원 집중관리. 이 세 개가 1면, 2면, 3면의 머릿기사 보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들 특히 집단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네. 환자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의료진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진행해라. 어떤 방역이나 모든 것을. 국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죠. 조선일보는 무슨 맨날 효과도 없는 중국 입국 금지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냐고요. 그거 해달라고.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질 그러니까 것처럼. 정부 비난을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정부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총선이니까. 아니 뭐 총선이 아니어도 뭐 늘 그러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싫어서? 그러신 분이긴 하지만 또 겸사겸사 선거도 있고 하니 반대로 생각하겠죠. 세월호 때처럼 우리도 이 기회를 살려서 뭔가 선거에 우리 승세를 잡자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론입니까? 네. 정말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저는 저는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코로나19를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특정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한 아주 좋은 칼럼이 나와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오늘자 서울신문 칼럼으로 나와가지고 이미 많은 시민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더더욱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서울신문의 문소영 논설실장이 쓰신 역발상과 K방역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 언론 보도들이 지금 왜 잘못됐는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들이 아주 촌철살인으로 잘 지적을 하신 칼럼이라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TK 지역에 몰려있고 전국적 확산의 표지조차도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TK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방역을 집중한다면 지역 감염 확산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관련 데이터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매일 100명, 200명의 확진자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 확진자 신규 발생 지역에 대해 선정적으로 어디가 뚫렸다고 표현하거나 확진자와 야당 원내대표가 접촉해서 방역 차원에서 국회 본관을 폐쇄하고 법원도 휴정을 권고하자 대한민국이 멈춰섰다와 같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있다. 이게 과연 그럴 일인가? 오히려 해외 외신들의 평가는 다르다. 외신들의 평가는 다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5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에서 유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높은 진단 능력, 자유로운 언론 환경,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 등을 거론하면서 동북아에서 한국과 같은 조건을 갖춘 나라가 드물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봉쇄해야 했다고 한 달 내내 주장하던 야당 관계자들은 대구 봉쇄와 같은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이라면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아유. 네, 시원한 글이네요. 네. 문소영 논설위원장이 왜 반갑냐면 저희가 한창 그 취재 간행, 출입처 제도 개선, 취재 간행 개선 토론을 했을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악플 좀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저는 뭐 악플이야 우리 시민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출입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이 났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보고서 하나를 더 냈는데요. 제보를 받았어요. 제 친구한테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 친구가 카톡방에다가 요딴 거 어떻게 생각함? 이러면서 올려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재밌어서 제이 씨한테 이게 혹시 조작인지 진짜 이런 보도가 있었는지 한번 봐달라라고 했는데 왜냐면 요즘은 누가 뭘 보내주면은 다 가짜 뉴스 같아 왠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엄청 많이 돌았잖아요. 네. 무슨 병원 원장입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짜였고. 다 가짜로 맞아요. 쓴 거고. 네. 저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서울 의대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라 그러면서 카톡방을 누가 캡처를 해줬는데 막 그러니까 서울 의대 애들이라 그러니까 의사 될 꿈나무들이잖아요. 네. 막 대한민국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난 정치인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한테 뭘 주는 게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도 혹시 확인해봐야 돼. 아무튼간에.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나온 저한테 준 거는 한 장의 그래프였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그래프 이런 식의 보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얘기는 봉우 씨가 좀 풀어주시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우리에게는 좀 자주 있었던 일이죠. 저희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돼서 하지 말자 그러는데 왜 안 고쳐지는 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뉴스원이 2월 26일 어제입니다. 어제자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 48%로 소폭 앞서 잘못한다는 45%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긍정평가가 한 3% 정도 많았다는 제목의 보도고 여론조사를 그대로 전한 기사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이 여론조사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긍정평가가 48%로 부정평가보다 3%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크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숫자를 바꿔서 표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게.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게 표기가 됐죠. 헐.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게 만약에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매번 선거마다 그렇죠. 진짜 언론사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매번 우리 JTBC도 지난 대선 때 그래프 몇 번 실수해가지고 손석희 사장이 사과 방송까지 했던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살짝 바꾸고 수정하면 끝이죠. 근데 뉴스원은 수정을 했을까요? 수정했습니다. 이보도 수정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이게 근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바꿔서 표기를 하냐고. 이걸 바꿀 수가 있나? 근데 실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긴 한데. 실수가 뭐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 제가 못한다. 워낙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오타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은 되게 많이 이해를 해. 근데 진짜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이런 특히 그래프에서 실수하는지 아닌지는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데스킹을 안 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아니 저는 거지. 더 답답. 아니 잘한다고 단 2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실수를 하면 어떡해. 아니 무슨 당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그게 헷갈렸다 치면 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잘한다 못한다 그거를 바꾸면 안 되죠. 아니, 오히려 복잡하면 꼼꼼하게 봤을 텐데 딱 2개밖에 없어서 뒤집혔나 보지. 아무튼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실수라고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면밀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참 창피하다.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었죠. 아니 근데 그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 판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없다고 비판하는 보도 바로 옆에다가 이건 조선일보 얘기입니다만 우리 신문 구독 신규로 자동이체 하시면 마스크 드려요 이런 광고를 냈어요. 영업을 했어요. 참. 그래서 저희가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해명을 했어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하루 만에 해명한 것도 처음 봅니다. 자기네 보도에 대해서. 근데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명을 한 건지 해명이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죠.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데 해명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비축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막 사재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작년에 막 미세먼지 심하고 이럴 때부터 사놓은 거라서 그 비축이 돼 있어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께 드리려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 뭐 요 정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런 해명도 했어요. 이 판촉을 했다. 원래 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을까? 미디어오늘 기자가 막 찾아봐도 그 요번처럼 이렇게 지면에 지면 검색을 했을 때 광고를 해놓은 게 없는 드립니다 거예요. 이런 게 없어서 왜 나는 못 찾겠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뭐 찾기는 어려우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별지 같은 거에 이렇게 간지처럼 해서 나오는 그런 홍보에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적시에 진짜 짜잔 하면서 풀진 않았잖아. 솔직히 어떻게 변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서 뒤로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구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본인들이 말하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앙일보가 조금 눈치가 있는 게 중단했어요. 이 이벤트를. 이벤트 중단. 네, 조선일보는 그런 거 없어요. 조선일보 계속 간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12개가 달렸네요. 오늘도 좀 다 읽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김호섭님,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이브 방송에서 팀장님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 많은 분들이 팀장님을 알아보시더군요.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팀장님. 근데 제가 방송할 땐 채팅창을 못 봐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방송 다 하고 나오니까 제작진이 아니 그 이봉우 팀장님은 어디 고정 팬층이 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아마 이 채팅창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민원연 회원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조금씩 저리톡 라이브에 적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왜 홍보 안 하셨어요? 한 시간 그게 하기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KBS가 제가 KBS에 가서 KBS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채널 구독해달라고 지난번처럼 거기 실망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제 그건 너무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도덕상 처장님께서 또 하나 읽어주시죠. 황윤 씨께서 구독자가 왜 이렇게 적음요? 새로 생긴 채널인가요? 저도 미디어 팀장님이 최욱 씨랑 하는 프로에서 요거 광고하시길래 꾹 눌렀는데 구독자 수 많이 늘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 생긴 채널은 맞아요. 1월 말에 네, 우리가 설날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독립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괜히 나왔다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는 방송을 많은 분들이 못 보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어디 나가면 호시탐탐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김자정님 댓글이 참 재밌는데요. 마스크 사러 가지 말고 조선중앙일보 구독 자동이체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민원열 화이팅.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네. 예. 재미있네요. 그래봤자 몇 개 안 준다는 거. 저는 그게 몇 개 안 준다는 게 뭐 5개, 3개야. 네. 그래서 겨우 고까지 걸 주다니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안다미로님 미탈 덕분에 조중동 기사도 웃으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만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샤김님. 이봉우 팀장님이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부쇼에 한번 나와서 홍보 좀 하세요. 좋은 내용이 묻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역시 이게 어쩔 수 없어. 다른 방송에 나가서 홍보하는 거 외에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욱 씨 한번 어떻게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정치적인 거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 하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정치 쪽으로 안 하고 오히려 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뭐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걸로는 맞아요. 나가면,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나가면은 괜찮을 것 혐오 표현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네네. 한번 최욱 씨랑 제가 아직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이제 3번째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잘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네. 팟빵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상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아직도 박근혜 마케팅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셨어요. 이 못났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못났어.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저리톡 라이브에 이봉우 팀장님 팬 많아졌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팀장님 오늘은 홍보 못하셨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 은근히 홍보 안 하면 다들 야 이제 다들 그걸로 보고 있구나. 내가 미디어 탈곡기를 홍보 안 하는 지켜보고 있다. 너무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0 몇 타라고? 779 다시.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제가요? 갑자기? 뭐야 딴 거 하고 있네?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박수 한 번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미안. 어떻게 죄송해요. 다시. 예, 저도 근데 제가 어제 저리톡에서 재밌었던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게 파마하고 처음 나간 거예요. 파마하고 나서 저리톡에 처음 간 건데 제작진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땐 모르다가 끝난 다음에 시청자들 댓글을 보고 알았대요. 파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거야. 저분 파마하셨다고 댓글이 너무 많이 올랐대.